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 내 소비가 늘어 한우 산업은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수요 증가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한우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쇠고기 수입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가 최근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 절차를 추진하면서 한우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쇠고기 수입국 확대를 추진하며 한우 산업의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아일랜드, 프랑스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국가의 쇠고기 수입 허용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유럽산 쇠고기는 2000년 해당 지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국내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이후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수입 위험 평가를 시작해 지난 9일 최종 단계인 행정예고를 추진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해당 수입 위생 조건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한우 산업 호황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들어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세를 보이며 한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2월 쇠고기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올해 2월 쇠고기 수입량은 3만 1,585톤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유럽산 쇠고기 가격은 1kg당 4,800원대로 호주산 쇠고기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시장 잠식이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전국 한우협회는 한우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예견되는 가운데 수입 확대로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우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이후 수입 개방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제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프랑스나 아일랜드산이 수입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농가들이 이중적인 가격 하락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이 없다. 수입 쇠고기의 공세에 더해 값싼 유럽산 쇠고기 수입도 확대되면서 한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살처분 규모가 역대 2위를 기록할 만큼 올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인한 가금 농가의 피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AI 피해 농가에 가축 입식 자금과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담보 여력이 없는 농가들에겐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 농가 및 업체에 가축 입식 자금과 경영 안정 자금 등 총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AI 방역 조치로 키우던 가금류를 살처분한 농가와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입니다. 다만 AI 발생 농가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는 1회 사육 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 자금이 지원되는데 최근 5년간 축종별 평균 가격이 적용됩니다. 한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10억 원으로 연리 1.8%,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올해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AI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에는 경영 안정 자금이 지원됩니다. 이동 제한 조치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부화장, 가금류 도축장, 유기 비료 공장, 사료 공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업체들의 영업 중단 기간을 고려해 원료 구입비, 인건비, 운송비 등 운영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자는 가축 입식 자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번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AI 피해 농가와 업체,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선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살처분 보상금을 받는 데다 AI 발생 이전 3년 동안 지속된 공급 과잉으로 달걀값이 크게 하락했던 여파로 경영위기에 처한 가금 농가들은 담보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거 이용자를 줘도 우리가 받을 여력이 안 돼요. 살처분 농가들은 지금 여력이 없어요. 사료회사에 전부 담보가 잡혀가지고 한 2, 3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과잉이었어요. 그래갖고 농장들이 지금 그런 신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한편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들은 AI 피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특례 보증을 통한 무이자 지원을 요구하는 등 긴급 경영안정자금 외에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올해도 전국 농촌에서는 인력난 걱정이 크실 텐데요. 정부가 도시 구직자를 모아 농촌에 연결해주는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와 농협까지 협력하기로 하면서 도시민의 참여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시 구직자를 모집해 영농 현장에 연계해주는 도시형 인력중개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늘고 있는 도시 구직자와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농촌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단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 구직자를 모집해 농작업 교육과 안전교육을 받게 하고 맞춤형 농촌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일자리 연계는 전국 95개 시군에 130개소 설치된 농촌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이뤄집니다. 농촌 인력중개센터는 품목별 농작업 일정과 도시민이 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농작업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중개된 인력에 대해서는 원거리 교통비와 숙박비, 단체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1,800여 명의 도시민을 강원 양구군, 전북 고창군 등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연결시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농협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연계를 희망하는 도시민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농촌 일자리를 검색하거나 품앗이 누리집에서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검색하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를 통해 13일부터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을 작년에부터 시작을 했죠. 올해부터는 이제 농림부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4월 중으로 부지런히 이제 모집해서 이제 5월부터는 이제 희망하는 시군에 이제 보낼 예정입니다. 농작업 참여자는 참여 희망 근로기간과 농작업 경험 등을 고려해 선발됩니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근로 지역과 작업 내용을 확정한 뒤 필요한 사전 교육을 받고 영농 현장에 투입됩니다. 사업 참여자는 영농 현장에 배치되는 전문 코디네이터에게 지속적인 농작업 교육과 안전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발열 체크와 문진표 작성, 작업 간 거리 유지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24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협이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남 한평에서 열린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발대식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의 시작을 알리는 고구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12일,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하우스 안에서는 조색 양파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형광색 농협봉사단 조끼를 입은 이들은 다름 아닌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 임직원입니다. 전남 한평군 나산면에서는 12일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돕기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이 전사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발대식에는 이계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지역농협조합장 등 범농협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농협은 지난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154만 명의 인력을 지원했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중된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도 농촌 인력 지원이 상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농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기업과 단체들이 농촌 일선 돕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저희 농협에서도 일선 부족을 호소하는 농가에 대한 적기 영농 지원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 중앙정부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인력 지원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도 법무부 사회봉사 대상자의 영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 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5만 명 수준의 인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시 근로인력을 1개월 이상 농가에 파견하는 시범사업도 농식품부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 보다 실효성 있는 농촌 일손 지원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 후에는 전국 1,118개 농축협에 이항기 트랙터, 콤바인, 드론 등 300억 원 상당의 농기계가 전달됐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영농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건데 농촌 기계화 촉진과 함께 농작업 효율을 보다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국 제한으로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다 날로 늘어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내국인 일손 구하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 범농협 영농 지원이 어려운 농촌에 큰 힘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농촌 인력 지원 우리가 앞장선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해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면서 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병해충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해충 서식지 범위가 농경지부터 인근 산림까지 넓은 만큼 공동 방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소지 기자입니다. 최근 봄철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개화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꽃뿐만 아니라 해충의 부화 시기도 앞당겨져 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월동 해충의 발육이 시작되는 2월은 평년 기온보다 2.4도가량 따뜻해졌고 3월엔 2.6도 이상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따뜻해진 봄철로 인해 돌발 병해충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화 시기도 앞당겨지고 부화량도 증가해 예년보다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농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갈색 날개 매미충과 꽃매미의 평년 부화 시기는 5월 중하순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5월 초순 무렵으로 빨라질 전망입니다. 농진청은 지역에 따라 평년보다 최소 10일 정도 일찍 부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도 국내 처음 유입된 2010년과 비교하면 최대 12일가량 부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충의 유충들도 속속 발견되면서 방제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 다수 과일나무에서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등 유충을 확인했습니다. 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시에 바이러스 병을 매개하는 담뱃가루위, 꽃노랑 총채벌레 등 바이러스 매개충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노지에서도 매개충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농진청은 봄철 육묘상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 등 넓은 범위에서 해충들이 서식하기 때문에 공동 방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산에 있는 나뭇가지에 산란을 해가지고 성충이 되면 농가 포장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야산에 있으니까 이제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방제하기에 면적도 넓고 그 방제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방제를 하는 거죠. 농진청은 철저한 방제를 위해 월동란 50%가 부화하고 일주일 뒤 공동 방제를 시행하고 부화가 마무리되는 5월 하순 무렵 한 차례 더 공동 방제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농촌 주민들은 일자리와 주택, 자녀 교육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의 2020 농어업인 복지 실태 조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2020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농어촌에 거주하는 4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교육, 지역사회와 공동체, 생활 부분에 걸쳐 복지 실태를 점검한 겁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 주민들의 종합생활 만족도는 54.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주민 중 30대는 일자리와 주택, 40대는 자녀 교육과 주택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5년 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를 희망하는 30대는 직업을 주된 이유로 답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5년 전에 비해 낙후된 편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29.8%로 발전된 편이라고 느끼는 경우보다 8.4% 높았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중 일자리 창출에 대한 30대 이하 주민들의 사업 지지와 효과인지는 각각 72.6%와 62.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 자원의 우수성에 대한 공감도는 46.6%로 높았지만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이나 특산품, 관광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21%로 낮았습니다. 노후화된 주택과 주택을 이유로 이주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건축 연도를 기준으로 조사해본 결과 현재 농촌주택의 노후화는 24.1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5년 내 농촌 안에서 이주 의향이 있는 5, 60대는 주택을 주된 이유로 답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남아있는 비율이 7.9% 정도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시급하게 해줘야 5년 내 이주 의사가 있는 가구에서도 주택 관련해서 이주를 하겠다라고 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한 40.5% 정도 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인한 이주라든가 아니면 주택의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높다라고. 농촌 주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중 18%는 다른 지역으로 자녀를 유학 보냈으며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교육 여건 만족도는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농촌 주민들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교사 확보 등 기반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또 농촌 학생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 비용은 32.7만 원으로 대도시 가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진행되는 복지 실태 조사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S 뉴스 김진입니다. 다음은 간추리 뉴스입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마지막 차상거래 품목인 배추의 팔레트 하차 거래를 오는 12월 중순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락시장 하차 거래는 물류체계 개선과 하역노조원의 근로여건 향상, 구매 편의성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7년부터 차상거래 품목에 대한 하차 거래를 시행했으며 2018년부터는 배추 하차 거래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운영해왔습니다. 현재 자율 시행 중인 옥수수와 마늘도 내년부터는 팔레트 단위 거래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0.5헥타르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영세농가에는 소규모 임가 한시 지원 바우처를, 산나물류 등을 생산하는 경영주 가운데 매출 감소 폭이 큰 농가에는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바우처 종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주소지 시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해 바우처를 발급받고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징빙 서류 등 더 자세한 신청 절차는 주소지 시군 또는 강원도 산림소득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충청남도가 신규 공중보건의사 116명을 의료 취약지에 배치해 코로나19 대응에 나섭니다. 앞서 도는 역학조사시설과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 3곳, 노인 전문병원,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를 우선 배치해 코로나19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배치될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58명, 치과 16명, 한의과 42명 등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병원선 등에 배치됩니다. 현장 배치 후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 및 진단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업무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철원군이 코로나19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문 모심기 농사법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쌀의 30%를 차지하는 철원군은 농정 역점 사업으로 3년째 드문 모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문 모심기는 파종량을 늘려 육묘 상자당 이양 가능한 모의 수를 늘리고 이양할 때는 심는 모의 수를 줄여 단위 면적당 필요한 육묘 상자의 수를 줄이는 재배 기술입니다. 철원군 관계자는 새 재배법에 맞는 이양기를 농가에 지원하는 등 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